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내가 갑상선암이 생길 확률은 확실히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 갑상선내과의 황보율입니다. 저희 갑상선내과는 작은 갑상선암부터 항암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암까지 다양한 갑상선암을 치료하고 있는 과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내과적 치료에 대해서 치료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이제 진행된 갑상선암의 치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갑상선은 이 목 앞에 위치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다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대사부터 체온 조절, 심장 박동, 그리고 뼈 건강 등에도 다양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필수적인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는 생각보다 많은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을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많게는 40%까지도 갑상선에 작은 결절들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은 5% 전후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진단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에 뭔가 만져져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일반 결절들이고, 그 중에 일부가 암입니다. 갑상선암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갑상선암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고요. 갑상선암은 95%에서 7% 가까이가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암종입니다. 대부분 경과가 좋고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여포암이라든가 수질암, 저분화암, 역형성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크기에서부터 그리고 많이 커져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전이가 없는 작은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에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으로 퍼져 있거나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암이 커지지 않는지 지켜보는 게 치료를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암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칠 때까지 작은 크기라면 지켜보는 것이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거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갑상선의 작은 유두암의 경우에는 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거북이암, 제자리암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꼭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면서 커지는지 관찰하는 것도 많은 환자들이 이제 선택하는 옵션이 되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둘러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누적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작은 갑상선암은 약간 커지고 나서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 성적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같이 조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됐고 크기가 커져 있는 갑상선암의 치료는 1차적으로 수술이고요. 수술 이후에 병리 조직 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특히 임파선 전이가 있었는지, 갑상선 밖을 뚫고 암이 커져서 나와 있는지, 그 외에 원격 전이 등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이후에 내과적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방사성 요드 치료라는 치료법입니다. 동위원소 치료 또는 요드 치료라고 알려져 있고요. 방사성을 띤 요드를 우리가 입으로 먹고 그 요드가 갑상선을 찾아가서 갑상선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치료법이고,
아주 전통적이고 치료 효과가 좋은 치료입니다. 한 번 치료를 하고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몇 번의 치료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번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잘 먹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갑상선 암을 재발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한 경우에만 잘 복용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암의 재발이 매우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을 쬐서 목에 쬐서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 일종의 항암 치료로는 표적 치료를 해서 경구 항암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먹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갑상선을 우리가 다 잘라내면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호르몬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경우 평생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상선을 한 절반만 잘라낸 경우에는 남아있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면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남아있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좀 불충분하면 호르몬을 복용해야 됩니다. 사실 갑상선 호르몬은 몸에 들어가면 이제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라서 일종의 치료약이라기보다는 호르몬 보충을 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작용은 없는 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검진을 통하지 않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목에 뭔가 만져지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진행이 돼서 신경을 우리가 암이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소리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곤함이라고 하는 경우와 갑상선과 관련된 거는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든가 사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항진증에서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과 갑상선 암이 있을 경우에 많이 피곤하다는 경우는 연결성이 많이 없습니다. 일부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요드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대략 2주 정도 요드를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드리지만 일반적인 치료 전과 치료 후에는 섭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데 다 천일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천일염을 만들기 때문에 요드가 함량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어디 해외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시고 천일염이 들어간 장류는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의 예방을 하거나 갑상선암 치료 후에 재발을 억제하거나 이런 경우에 생활 습관과 관련된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이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갑상선 호르몬을 잘 드시지 않거나 해서 갑상선 암세포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주의해 주시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아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을 가장 1번으로 저희는 꼽습니다. 맞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이 갑상선 유두암이고 유두암의 경우에는 치료가 매우 잘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유두암이 진단됐으면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상선암에도 아주 일부 수질암, 여포암, 저분화암, 역형성암 등 일반적인 유두암과는 치료 경과가 다른 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주 작은 경우에 발견하는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좋지만 이미 진단될 때부터 폐나 뼈라든가 이런 곳에 전이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를 꼭 만나셔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잘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환자에 대한 의사 결정은 의료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쌓고 학술 논문을 쓰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금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곳이고 점점점 그것들이 이제 각자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가이드라인에서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학회 내에서 많이 이른바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갑상선 학회의 자료 등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환자 교육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환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이제 자신이 갑상선암이 또 생길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통계에 보면 전체 갑상선암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10% 전후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내가 갑상선암이 생길 확률은 확실히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꼭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주 작은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봐도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변한 갑상선암도 있고 즉각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예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의 정확한 진단과 현재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전문의와 같이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